자, 29번 유형이니까 일단 조금 질문이 밀린 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요거를 끝내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전체적으로 질문을 좀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 자, 첫 번째, 두 가지 개념이 존재하는데 일단 오른쪽 거부터 볼게. F, 어떤 F를 거치고 자, 어떤 A라는 걸 집어넣었을 때 A로 도착하는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 결국 얘가 뭐가 되냐면 X를 집어넣어서 X를 그대로 튀어나온다니까 얘가 항등함수 I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항상 항등함수가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 두 번 거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요렇게 F가 두 개. F의 제곱이 I가 되는 거. 저번에 한번 필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F의 제곱이 I가 된다는 걸 했을 때 나중에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말이 나올 건데 요거는 원소 두 개를 한 쌍으로 이렇게 해볼 거야. 그래서 두 개씩만 어떤 묶음을 만들어서 어떤 대응표를 만들면 그게 두 번 거쳤을 때도 자기 자신으로 온다. 여기가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대응표의 관계는 어떤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뭐 A가 A로 가고 B가 B로 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 그 다음에 X자로 대응표가 만들어진다면 또 항등함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AB, AB, AB 이렇게 있을 때 얘는 당연한 얘기니까 이렇게 가면, 그래서 나는 이렇게 X자로 가는 걸로 가볼게. 자, 이렇게 된다면 A에서 출발해서 따라갔더니 A에서 도착하고 B에서 출발해서 따라갔더니 B로 도착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여기에 F0 왜? 누가 있어? 아, 옆에 밖에 사람 계시네? 아, 사람 계시네? 이상한 말인데? 기사님 계시네? 자, 이렇게 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아, 여기서는 잘 안 하는데 예전에 하던 것들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할 거는 F0, F에 X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X가 좀 띄어서 이렇게 적어볼게. 함수에서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왼쪽 편에 합성함수 F의 역함수를 합성하고 그러면 얘도 왼쪽 편에 F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를 할 수 있거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얘가 연결되면은 얘는 항등함수 I라고 하면서 얘는 사라진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 Fx는 F의 역함수 X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두 가지가 양쪽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이 내용하고 얘가 나와도 이렇게 생각하고 얘가 나와도 이렇게 생각하고 두 개 다 연관성을 지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준영이 없으니까 너무 조용한데? 양만 안 된다, 쟤. 거기요? 다음 시간에는 인영이하고 채민이가 여기 앉을 거니까 다음 시간에는 저기 앉아도 되는데 오늘은 여기 앉아. 응. 여기 앉으면 안 되는 거죠? 좀 앞쪽 편으로 좀 앉으면 좋겠는데. 단우 시간 생겼어요. 단우 시간 생겼어요. 단우? 이제 준영한테 잘해줘. 유경아. 아니에요. 뭐? 넌 갈 수 없어. 진짜요? 너는 입안에 뼈를 묻어야 돼. 불가피한 상황이면 어떡해요? 그럼 뭐 만들지 마. 자,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조금 더 중요한 말은 시험에서 어떤 게 더 많이 나오냐면 왼쪽 편 게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나오면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1대1 대응. 그래서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면은 우리는 그래프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그럼 그래프 쪽에서 생각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세로로 긋든 가로로 긋든 교점이 모두 하나씩 나와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계속 증가하던지 계속 감소하던지 이런 함수여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사용할 것은 뭐냐면 요 내용입니다. F와 F의 역함수는 F와 F의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그래프다라는 거. 그래서 요게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 필기를 해두고 출발을 할게요. 앞쪽에 필기가 안 된 내용들은 조금 영상을 듣고 합시다. 네. 그래서 네가 늦게 와서 영상 촬영하고 있었어. 감사합니다. 혹시나 몇 분이라도. 그냥 모든 반에서 다 촬영할게. 다 적으셨습니까? 방금 명령 안 돌아와요? 모르지. 또 영어학원 바뀌면 또 들어오지 뭐. 영어학원은 왜 바꿨대? 아는 게 뭐야? 아, 이렇게. 그냥 갑자기 막 사과나무 갈게 하고 갑자기 사과나무 갔어요. 아니 근데 그 전에 다니는 학원을 그만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내 말은. 학원이 안 좋나 봐요. 이걸 어떡하게 되겠지? 새로운 거. 우리 10명이지. 너무 못 가겠어요. 아닌게? 9명이네? 맞나? 그럼 9명이네. 자, 잘 봅시다. 자, 특히나 우리가 조금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는 2차 함수나 3차 함수나 이런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고1 과정에서는 역함수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대부분 1차 함수에 대해서만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도 우리는 1차 함수. 자, 일단 y는 x라는 걸 그어볼게. 자, 그러면 과연 어떤 1차 함수를 y는 x에 대칭을 시켰을 때 f와 f 역함수, 그럼 f를 y는 x에 대칭을 시켰을 때 f의 역함수하고 같아질 수 있느냐, 요걸 의미하는 거야 지금 요 얘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f다라고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대칭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얘가 f의 역함수야. 그러면 f랑 f의 역함수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f와 f의 역함수가 같아지려면 1차 함수는 어떤 형태를 띠고 또는 뭐 어떤 거여야지, 어떤 식이어야지만 대칭을 시키더라도 자기 자신 그대로 될지 혹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고? 못한다고? 생각 한번 해볼래? 어떤 1차 함수면 y는 x에 대칭을 시켰는데도 그대로 똑같은 그래프가 나올까? 와우, 멋지죠? 자, 얘와 수직이 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결국 y는 마이너스 x 뭐 플러스 n,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만 하면은 무조건 대칭을 시키더라도 이렇게 대칭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준영이 마스크 왜? 예? 잘생긴 얼굴 왜 가려? 내가 쟤 이따가 죽여버릴게. 와, 진짜 너무 크게 감기 걸렸어요. 하지 말라니까. 우리 준영이 잘해주라니까. 여기서 버티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머지 하나는 뭘까? 하나가 더 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만 하면은 y절편이 뭐든 상관없이 다 대칭시켜서 무조건 자기 자신 되는 거. 제일 쉬운 게 하나 있는데. 그렇지. 자기 자신. 얘가 만약에 y는 x면은
기울기가 1인 것 중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대칭하면 저럴 거니까 안 되지. 그래서 y는 x면 대칭을 할 수가 없어. 대칭을 해도 그냥 그대로 자기 자신이야. 그래서 요 두 종류가 1차 함수에서 기억해야 되는 f와 f의 역함수가 같아지는 y는 x에 대칭을 시켜더라도 자기 자신이 되는 요것만 알고 있으면은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왜 한숨 쉬어? 기빨. 에이, 그렇다고 네가 기가 빨릴 애는 아니다. 너도 기가 세. 아, 됐니? 민기 복귀 시켜주면 안 돼. 아 근데 민기반으로 못 갈 수 있어 단어는. 왜 거기 11명이야? 아, 단우 그 더블 반을 한다고 하던데 저는. 아, 아까 나랑 얘기를 했어. 그건 남자밖에 없는데. 근데 단우도 얘기하기로는 차라리 아는 애 아무것도 없는. 저한테도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월수금에 원장님반도 있어. 원장님반도 성일고 애들이 많아. 그래서 그쪽 반도 얘기를 했더니 그냥 아무 아는 애 없는 반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저한테도 아무도 없는 데서 더 열심히 한다고. 지금 화목토반에도 월수금으로 온 애 중에 그런 애 한 명 있어. 친구 5명을 버리고 아무도 없는 반에서 지금 엄청 열심히 하던데. 그렇게 되겠지. 근데 말은 항상 그렇게 하잖아. 해야 말이지. 이놈 시끼가 진짜. 자, 그래서 우리는 딱 보자마자 f와 f 역함수를 만족시키는 함수를 모두 고르면 답은 몇 번이다? 4번, 5번. 그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답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보자마자 이 조건이 나와 있네. 그러면 m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 2번.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올라왔을 때 또 나왔네. f와 f 역함수가 같다? 그러면 a는 무조건 마이너스 1 나올 것이고 1,1을 지난다? 그러면 b 값이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이 한 내용만 알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죠? 조금 표현은 다르지. 얘하고 똑같은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아, 그러면 기울기가 1이거나, y는 x거나, 그런데 얘 때문에 y는 x가 될 수 없지?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일 수밖에 없네? 그러면 fx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마이너스 x, y절편이니까 플러스 1. 그럼 f3은 마이너스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외워둬. 그 다음에 자, 여기 조금 신경 쓸 건데 이런 것들. 자, 그럼 지금 쟤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나 y는 x가 지금 아닌 형태입니다. 그런데 f와 f 역함수가 서로 같도록 하시오라고 그때 k 값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죠? 기억나지? 그지? 너 학교 책에서 저번에 한번 질문했던 거잖아? 그러면 그대로 한번 그려보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무조건 f와 f 역함수 나오면 무조건 y는 x를 그리는 게 첫 번째가 될 거야. 자, 그러면 x가 0 이상일 때 y는 마이너스 2x 이걸 그리래. 기울기 마이너스 1보다 더 커야 되겠지? 그럼 0 이상일 때 그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점점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멍 때리지 마. 네. 이제 아는 애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공부해, 너도. 준영이한테 말 시키지 마. 내가 보호해 줄게.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내용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어떤 직선이 있을 때 y는 x의 대칭을 이동한 식을 구하면 어떤 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걸 보지도 말고 어떤 직선이 하나 있겠대. 얘를 y는 x의 대칭을 시키면은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기울기가 뭐가 된다? 기울기가 역수.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역수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아, 그러면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얘가 결국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면 결국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얘가 되고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얘가 되고 그래서 기울기가 y는 x거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어도 기울기가 역수가 되는 일부분에서는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상수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죠. 너 책에 있는 거랑 완전 똑같은데? 그지? 너희 교과서에 있는 거랑. 자, 그러면 이런 거 다 나왔대? 자, 두 번째 문제. 순신여고 교과서에 나와 있던 거 일단 얘를 하고 두 번째 문제는 일단 답을 찾은 거야, 저거. 뭐였지? 괄호 1번이? 지금 이게 괄호 2번이었거든? 저거를 만족시키기 위한 게 K 값은 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온 게 괄호 2번이었는데 뭐였더라? 괄호 1번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K 값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요게 괄호 1번이었어, 그때. 너 질문한 거에. 준영아,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쪽 편에서 K 값이 어떻게 돼야 될까? 네. 다시 한번. 죽을래? 지금 저 문제는 끝났고 식은 그대로 보고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K 값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승신여고 교과서에 이게 괄호 1번으로 나왔더라고. 저 문제가 괄호 2번으로 나오고. 그럼 K가 어떻게 돼야 되겠니? K가요? 내가 아까 여기 필기한 거 있었는데 내용이. 생각 뭐니? 그렇지. 감소하기만 하면 되지. 여기가 감소하고 기울기가 음수지? 그럼 이쪽에서도 기울기가 아까처럼 감소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 이럴 때는 K 값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 이런 범위를 찾아내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딱 수 지정한 거를 물어보고. 알았어. 알았어. 되셨죠? 그 다음 유형에 너무 말들이 많네. 좀 빈 공간을 좀 둬야 되는데. 너무 필기할 공간이 하나도 없는데? 자,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F와 F의 역함수라고 했을 때 그래프 쪽에서 뭔가를 하나 판단을 할 건데 이제 F와 F의 역함수의 교점을 하겠대. 만약에 F가 1차 함수면은 역함수를 해도 1차 함수니까 연립해가지고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역함수를 할 수 없지만 딱 절반 잘라서 이 부분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나오네. 그럼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2차 함수는 역함수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구할 수 있어. 2차 함수의 절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가 나중에 나오는 거거든. 그건 나중에 제일 마지막 단원에서 할 거고. 그러면 식을 1차 이상에는 만들 수 없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할 것은 y는 x를 일단 이렇게 그려놓을게. 그러면 fx를 2차 함수의 절반으로 해서 여기서 꼭지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얘를 f라고 둘게. 그럼 f의 역함수는 얘를 y는 x의 대칭을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게 f의 역함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여기에 교점 A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교점 B가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F와 F의 역함수의 교점. 자, 그런데 우리는 얘는 알고 있는 식인데 얘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교점을 봤더니 이 교점은 F의 역함수와 F의 교점이기도 하지만 F와 Y는 X와의 교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기 힘드니까 우리는 F와 Y는 X의 교점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풀 것이다. 그러면 fx가 나왔을 때 fx가 있을 때 여기다가 는 x를 해서 x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뜻이죠.
나는 너무 열심히 표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교점의 x값 구하라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선분 AB의 길이.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정도가 나올 건데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내가 뭔가를 해볼게. 이거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x값이 알파, 베타면 우리는 이거의 교점이기 때문에 요 교점 자체가 알파, 알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y는 x 위의 점이니까. 그래서 x좌표, y좌표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럼 얘가 베타, 베타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선분의 길이, 선분 AB의 길이를 구할 때 물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도 상관없지만 왜냐면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그대 공식을 써서 알파, 베타를 구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가 1이다. 그러면 각도가 몇 도가 떠오르니? 45도가 떠오르죠? 그럼 45도가 떠오르면 만약에 이런 그림을 그린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죠? 그러면서 여기가 45도. 당연히 여기도 45도가 되겠죠? 그러면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는 큰 x값에서 작은 x값을 뺀 거에 여기다가 루트 2를 붙인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누누이했던 AX의 제곱 플러스 BX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0. 물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했었죠. 근데 내가 한 가지 강조한 게 있었지.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두근의 차 공식이 있었지. 준혁아.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요. 아, 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지금 이걸 얘기해야지. 이거 그래프 나오는 함수에서 무조건 계속 나와. 대수의 삼각함수에서도 나오고 미적분원 3차, 4차 함수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거든? 이거 하는 거예요? 공통수학 원에서 2차 함수 할 때 너무 많이 되는데. 인양아, 공통수학 원 2차 함수 할 때 나랑 같이 안 했었나? 안 했었나? 승아, 채민이, 힌트. 절대값 A분의 루트 뭐요? 루트 판별식. 이거 쓰면은 바로 요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결국 여기다가 루트 2만 씌워주면 선분 AB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요거 잘 기억해놔라. 이거 엄청 많이 쓸 거야. 인수분해 안 될 때 대부분 저걸로 그냥 해결할 거니까. 외워야 되는 건 외우자. 네. 됐습니까? 야, 이제 30, 31, 32 딱 3개 유형하면 끝난다, 함수도. 오늘은 테스트가 함수 앞부분이기 때문에 A1, A2 다 했죠? B1 해볼 겁니다. 만약에, B1에도 하 문제도 있고 중 문제도 다 똑같이 섞여 있어. 앞에서 나왔던 문제 또 있긴 해. 근데 A 단계와 다르게 B 단계는 상문제가 3개가 섞여 있습니다. 그 상문제 3개는 조교쌤한테도 나한테도 질문할 수 없다. 수업 시간에 공통 질문으로 받을 거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야. 그럼 상문제 3개 빼고는 물론 책에 나와 있던 문제가 그대로 똑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찾아보는 것까지는 이해는 하지만 오늘 테스트보다는 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딱 내려가서 정각이 시작하면 50분까지 해서 그 30문제를 다 풀어야 돼. 상문제 하나 가지고 너무 시간 끌지 말고 뒤에 쉬운 문제들 풀고 나서 시간 남으면 상문제를 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50분 될 때까지 내가 상문제를 3개를 다 건드리지 못했다. 딴 건 다 풀었는데 그래서
답지를 빠른 정답을 줄 건데 거기에 있는 해설은 상문제는 해설을 보지 말자. 연구를 하시고 나중에 그 2교시 때도 자기가 시간 내서 풀어보고 난 다음에 2차 채점에서 상문제가 맞으면 맞는 걸로 해서 개수를 보낼 거야. 상문제는 좀 더 시간 여유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가면 되겠죠? 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 여기 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한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되어 있진 않은 것 같아. 자, 그럼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는지를 봅시다. 자, 2차 함수가 나왔네. 그래서 저기 나오는 0이라는 것은 축이 x는 0이라는 건데 당연한 얘기로 식을 봐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역함수를 gx라고 하겠대. 근데 여긴 조금 헷갈리게 해놓은 거죠? 여기 결국 f의 역함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f와 f 역함수의 그래프의 두 교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 방금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작업은 여기다가 는 x를 해버리는 거죠. 왜냐면 f와 f의 역함수의 교점은 f와 y는 xy의 교점이다. 저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6을 곱해 봅시다. x의 제곱. 그러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8. 그러면 딱 보자마자 인수분해가 되니까 좀 편하네. 얘가 x-2, 그 다음에 x-4 하고는 0. 그러면 x값이 2 또는 4가 나왔지.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선분 AB 두 교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큰 거 숫자 4에서 작은 거 숫자 2를 뺀 다음에 루트 2를 씌우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2루트 2다. 그래서 그림을 굳이 그리지 말고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크게 어려운 바는 없을 것 같고 여기 인수분해 안 되는 게 없네 전부. 다 인수분해가 되네 왜? 요 한 문제가 지금 어디까지 나오냐면 30번 빼고 31번까지 다 똑같은 문제야. 31번까지 완전 다 똑같은 문제들. 그래서 나는 30번으로 한번 가볼게. 조금 색다른 게 뭐가 있을지. 자, 1630번 그래프와 요 식만 한번 볼게. 자, 빨리빨리 해석을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좌변에 있는 F1, 1 집어넣으면 1 나오죠? 그래서 1은 그 다음에 요거도 1이니까 얘도 1이었죠? 그러면 우변은 F1. 그런데 F1은 1이니까 얘는 참이다라고 그냥 그래프에서 대응표를 만들지 않고도 그냥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네. 오케이. 우리 준영이가 끄덕끄덕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연장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 마이너스 2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f의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래서 좌변은 마이너스 2야. 그럼 f에 과연 얘가 뭐가 될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이 값은 뭐가 되겠니? 라고 묻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직선이라는 것은 물론 식을 세워도 상관없지만 직선이라는 것은 1 증가할 때 2 감소했네? 1 증가하면 또 2를 감소해야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4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 그지? 그러면 그냥 따져봐.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대.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겠니? 당연히 될 수 없겠죠? 같지 않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굳이 식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전 시간에 한번 한 적 있죠? 역함수가 나왔을 때 얘는 y에서 출발한다라고 했죠? y의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해서 f와 만나는 그 x값은 뭐니? 이렇게 역으로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1이 맞죠? 그래서 디귿은 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되겠네. fx와 f의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결국 우리는 f와 y는 xy의 교점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지금 f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y는 x가 얘가 지금 y는 x야. 이렇게 되는 게 y는 x야.
그러면 교점이 여기서 무수히 많죠? 그래서 얘는 두 개가 아니고 무수히 많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프 나왔을 때 그냥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판단하는 요령을 한 문제 해결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금 건드려 볼 거는, 좀 여기서 할 게 많다? 31번이 문제를 몇 개 정도 풀면 될 것 같은데, 30번 유형이 그래도 좀 종류가 다르니까, 이제 얘기를 좀 하면서 풀게. 자, 이런 문제들 나왔을 때, 이 표현이 여기서만 공통수학 2에서 있는 함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함수, 미적분원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저 식을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지금은 fx가 2x-3이래. 그럼 f의 역함수 x는 기울기가 역수니까 2분의 1x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 식을 구할 수는 있겠죠? 그럼 구해가지고 지금 당장은 얘를 집어넣어서 제곱하고 얘 여기 집어넣고 얘가 2분의 1x 블라블라를 집어넣어서 이 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 값의 합을 구하시오 하면 되는데, 미적분 원가면 3차, 4차가 나오면 그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또는 2차가 나왔을 때 그 역함수를 구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하는 방법을 가볼게. 자, 간단한 괄호 x는 좀 생략하면 원래 식은 f의 제곱은 f 곱하기 f의 역함수다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넘겨봐. f의 제곱 마이너스 f 곱하기 f의 역함수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묶으면 fx, 여기는 제대로 적을게. fx 마이너스 f의 역함수 x,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것을 좀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식을 그냥 막연하게 대입해도 되지만 그거는 1차일 때만 되기 때문에 2차 이상은 절대 할 수 없어. 그래서 인수분해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인수분해를 일단 한 식을 적고 나서 얘기할게. 너무 빠른 것 같네. 준영이 한숨이 많다? 아니 그냥 숨 쉬는 거. 되었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저렇게 된 식이 0이라고 할 때 여기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얘가 0이 된다 또는 얘가 0이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결국 fx는 0 또는 얘가 0이 된다는 것은 fx는 f의 역함수 x 이렇게 튀어나오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쉬운 거는 왼쪽이야. 왼쪽 fx 가져와서 2x-3은 0을 만족시키는 x 값은 2분의 3이 이렇게 튀어나오네. 근데 문제는 봐봐, f와 f의 역함수가 서로 같을 수는 없는 식이죠. 여기서 묻는 거는 이 같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교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의 교점은 역함수를 구해서 하지 말고, 즉 fx, 그래서 2x-3 하고 y는 x 해서 x, 이거와의 교점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요게 f와 y는 x의 교점, 부가 설명을 하자면, 그러면 결국 넘기면 x는 3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해주면은 2분의 9, 그래서 4번이 튀어나오겠다. 조금 색다른 표현이라서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되셨죠? 아, 33번은 한번 숙제로 한번 하고 나중에 질문이 나오면 한번 요거 고민을 좀 잘해봐야 돼. 요거 좋은 문제인 것 같아. 되었습니까? 자, 이제 31번 유형으로 갈게. 벌써 45분이야? 자, 그렇다면 31번은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30번 유형은 교점을 구해서 f와 f의 역함수의 교점을 구해서 그 두 점 사이 거리나 뭐 다른 걸 활용하시오 라고 이렇게 나왔던 거고, 요번에는 뭐냐면 f와 f의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처럼 이차 함수로 그리지 말고 대충 아무거나 그려놓을게.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x래. 그 다음에 아까하고 좀 비슷하게 할게. 그냥 이렇게 그릴게. 얘가 f래. 그 다음에 대칭시키면 이렇게 하는 게 f의 역함수래.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걸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f와 f의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실 겁니까? 2차 함수가 나오면 역함수식을 못 구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은 어떻게 할 거냐면, 알고 있는 f와 알고 있는 y는 x, 이거의 넓이를 구해서 2배를 할 것이다. 그래서 f와 y는 x로 둘러싸인 그 넓이, 얘를 2배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문제 푸는 게 해결이 좀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로 문제를 한번 해볼게. 쉽습니다. 직선 그래프만 좀 잘 그리고 대칭되는 것만 좀 잘 생각하면은 문제를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게 풀 수 있는 것들일 것 같아요. 숫자로 나온 거 하나랑 그 문자로 나오는 거 하나 두 가지 형태를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자, 얘는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아니네. 필기 다 됐니? 지운다? 자, 얼마만큼 그래프를 빨리 그리냐가 문제야. 그래서 일단 X축을 하나 그리시고 같이 Y축을 하나 그리시고 그 다음에 항상 필요한 건 당연히 무조건 한 쌍으로 Y는 X를 먼저 그려야 된다. 그러면서 두 식을 다 봤더니 0에서 끊겨 있는데 둘 다 0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오네. 그래서 요거를 쫙 생각하면은 여기에 대충 3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기울기가 3분의 2야. 그러면 3분의 2는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얘도 y절편이 3이면서 어떻게 되겠니? 기울기가 3분의 4. 그럼 1보다 커야 돼. 그럼 대충 이렇게 긋는 거야. 얘가 f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f의 역함수를 이 안에 있는 그래프를 절대 그리지 말고 그냥 우리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몇 배 할 것이다? 2배 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는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결국 여기에 교점을 구해야 되겠네요.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니? y는 x와의 교점이니까 인형이 지금 하품한 거야. 여기다가 는 x, 여기다가 는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x 값은 얼마 나오나? 3분의 1x가 3이니까 x는 9. 여기서 x 값은 마이너스 9 이렇게 튀어나오네. 그러면 요 값이 9,9, 요 값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이렇게 튀어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제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항상 넓이를 얘를 밑변으로 놓고 이 점과 직선 사이 아니면 또는 얘가 0,3이니까 우리는 신발끈 공식을 이용하든 뭐 다 상관없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좀 편하게 생각하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합한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니? 그러면 요거는 밑변이 3이야, 둘 다. 근데 요 높이가 뭐니? 라고 봤더니 9고 그 다음에 요 높이가 뭐니? 라고 봤더니 얘도 9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 결국 우리는 최종적으로 넓이를 2배 할 건데 2분의 1 곱하기 밑변 3 곱하기 높이 9인 게 몇 개 있다? 2개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신발끈 공식을 쓰든 뭐 높이식을 쓰든 그 넓이를 구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는데 보통 역함수 나왔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넓이를 구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을 가보도록 할게. 되셨죠? 한 문제 더 하고 싶까? 왜 쳐다본 거야? 말씀하시고
째려보네. 더 하지 말까? 쉬었다 할까? 쉬었다 합시다. 작년까지 그냥 진짜 여자들만 알겠어, 잘해줄게. 그 입안에 남자 남학생을 집어넣을 수가. 좋아해요. 뭐, 오는 거지, 뭐. 언제로 좀 넣어보래. 자, 아까 전에는 숫자로 나와 있는 거고, 여기는 좀 문자로 나와 있는 게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일단 뭐, AD와 BC가 모두 YX의 수직이다. 라고 나와 있고, 어떤 조건이 있는데, ABCD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그림이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림으로 갈게. 자, 지금 요 점의 X 값이 A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얘 두 개가 YX의 수직이고, 그 다음에 이 대각선을 가지고, 그럼 YX의 대칭이기 때문에 요 점과 요 점이 YX의 대칭, 요 점과 요 점이 YX의 대칭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 볼 것은 한 가지 생각을 해 봅시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얘가 X는 A야. 자, 그럼 요 점의 좌표를 먼저 찾아낼 수 있지. 얘는 fx 위의 점이니까 a, fa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의 좌표. 그러면 xy가 바뀌어야 되니까 fa, a다 이렇게 해서 점의 좌표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것은 요번에는 여기 점을 찾아낼 수 있죠. 얘는 f의 역함수 위의 점이야.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a, f의 역함수 a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를 yx에 대칭 이동시킨 거니까 xy를 바꿔. 그럼 여기가 f의 역함수 a, a 이렇게 해서 모든 점의 좌표를 다 찾아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났을 때 우리는 이 ABCD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나왔죠? 조건을 봤을 때 지금 여기에 Y좌표가 똑같으니까 얘가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야. 선분. 그 다음에 여기에 X값이 똑같으니까 얘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이야. 그럼 여기가 수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두 대각선을 곱하고 거기다가 나누기 2를 해주면은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각형 ABCD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요 변의 길이를 보니까 요 x좌표에서 요 x좌표를 뺀 게 변의 길이죠. 그래서 f의 a 마이너스 f의 역함수 a다라고 이렇게 가로 한 대각선을 구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여기에 세로 요 길이를 보면은 y좌표, 이 y좌표에서 이 y좌표를 빼는 건데 그것도 이 길이하고 똑같으니까 요거를 제곱한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사각형 ABCD 넓이입니다. 미지수로 나와 있어도 너무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 그냥 시키는 대로 하나씩 해 나가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좀 한번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31번 유형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물론 심화 유형으로 되어 있지만 31번 유형은 별표를 하나 치고 다음으로 진행을 할게. 내가 아무리 싫어도 책을 찢으면 안 되지. 자, 32번 유형 갑니다. 우리는 예전에 한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형태는 총 4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하나만 조금 다르고 나머지 3개는 그리는 형태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가 나와 있고 얘가 나와 있고 얘가 뭐 총 4가지가 있죠? 그런데 하나씩 가볼게. 요거 한 문제 풀면 나머지 유형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얘기를 표시를 하고 갈게. 2, 3, 4가 똑같은 형태야. 1번은 별개고 요 2, 3, 4가 그리는 형태는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자 생각해봐. x라는 문자의 절대값이 씌워졌다는 것은 x가 0 이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x가 0 이상인 부분, y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은 y만 0 이상인 부분, 그 다음에 x의 절대값, y의 절대값. 그럼 x 0 이상, y 0 이상 부분. 얘가 결국 제 1, 4분면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세 개 이렇게 돼 있는 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운다. 얘가 첫 번째 단계가 될 겁니다. 이게 정말 잘 설명되어 있어서 그냥 여기다가 밑줄 치면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두 번째 단계는 대칭하는 게 두 번째 단계야. 다 똑같습니다. 잘 봐요. x의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반대 문자가 y야.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 항상 반대 문자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y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반대로 x축에 대하여 대칭. 그럼 여기는 마찬가지야. x의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y축 대칭, y의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y축 대칭. 둘 다 영향을 받아서 원점에 대하여 대칭.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 요것만 밑줄 딱 치면은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다. 저 동그라미 1, 2 저기 위에다 적어야 돼. 빨간색 부분을 하는 이 세 가지가 다, 빨간색 부분은 저거를 제일 첫 번째로 하시고, 주황색 부분은 각각 전부 다 두 번째로 하시고, 요것만 하면은 그래프를 다 그릴 수가 있어. 전부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이게 전부야. 물론 다른 절대값 그래프가 존재하지만, 그거는 내가 몇 가지를 설명하면서 문제를 풀 거고, 여기 묻는 문제는 대부분 같이 한번 해결을 한번 해볼게. 자, 그냥 결론적이고 답이 나오는 것만 생각하면 돼. 연습 한번 가볼게. 자, 너희는 뭐 그리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자, 첫 번째, 내가 1번으로 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유형으로 할 것은 y는 전체 절대값의 fx 이렇게 나와 있는, 얘가 너희 그 1번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생각해봐. 절대값이 x에 관한 식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졌대. 그러면 우변 자체가 0 이상이야. 그러면 같다라고 했으니까 좌변 자체도 0 이상이 되는 거야. 요런 식이 나오면은 x축 아래쪽에 있는 거를 음수를 y가 0 이상이 되게끔 이렇게 대칭 이동해서 그래프가 요렇게 나오는 형태가 우리가 2차 함수 할 때도 한번 그렸던 요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너희는 어디 하면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1번 그래프가 이거야. 그래서 1번 그래프에다가 요 식을 딱 적어 놓으면 되겠죠. 1번 그래프에다가. 그럼 또 지울게. 자, 그러면 두 번째는 y는 f에 x에만 절대값 씌워진 거. 자, 그럼 x가 0 이상인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했으니까 x가 0 이상인 것만 남기고 얘는 없애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x의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뭐 해야 되니? 반대 문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야 되죠? 그러면 얘는 이런 그래프가 돼. 그래서 얘랑 다 그려져 있어야 돼. 그래서 얘가 몇 번이니? 3번 그래프에다가 요 식을 적으면 되겠죠? 3번 그래프에다가. 다행히 그걸 연습할 수 있는 게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할 것은 요걸 해볼게. y에만 절대값 씌워진 경우, 그리고 우변은 그냥 fx 이렇게 되는 거. 그럼 y가 0 이상인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워. 그러면 y가 0 이상인 건 x축 이상에 있는 부분, 얘는 필요가 없어. 됐죠? 그러면 y의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반대 문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몇 번 그래프인가? 2번 돼 있네. 2번 그래프에다가 요식을 딱 적어 놓으면 되겠네. 됐죠? 됐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것은 요거 y에도 절대값 씌워져 있고 x에도 절대값 씌워져 있는 이런 그래프. x도 0 이상, y도 0 이상 일사분면 그래프. 얘랑 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는 거야.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x의 절대값 했으니까 y축 대칭. 이렇게. 그 다음에 y의 절대값 했으니까 x축 대칭.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둘 다 영향을 받아서 원점 대칭.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 게 요 그래프. 그래서 얘가 4번에 있구나. 4번에다가 이 식을 적으면 되겠죠? 되셨죠? 안 그려진 거 없죠? 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뭐냐면 43번 45번이 좀 특이하죠? 저희가 다 나가면 뭐예요? 질문할 거 많지 않나? 질문할 거 많으니까. 그러면, 목요일 날은 그 유형 1부터 유형 32까지 있는 손풀이를 내가 보내주도록 할게. 물론 그 풀이를 봐도 되고, 안 보고 그냥 질문해도 되고 상관없어.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거를 그릴 수 있을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여기다 필기하지 마시고, 한번 듣고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만약에 어떤 절대값 x 저런 식으로 많이 나와. 플러스 절대값 y 하고 는 k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이 많아. 그리고 절대값 x 하고 마이너스 절대값 y 하고 는 m 이렇게 할게. 이런 식으로. 자, 이 두 가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우리가 뭐였니?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 이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당황하지 말고 절대값 y는 해놓고 마이너스 절대값 x 이렇게 해놓고 플러스 k가 될 거네.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립니까? 를 봤을 때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일단 절대값이 없다 생각하고 그래프를 먼저 그려. 절대값이 없다 생각하면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를 그리는 거네. 얘가 절대값이고 얘가 절대값이면 좌변은 0 이상이기 때문에 k가 0 이상이네. 그럼 k는 플러스라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 뭐 3 이런 정도.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45도가 돼야 돼. 그러면 x의 절대값, y의 절대값 씌워주면 1사분면만 남기고 나머지를 지우고. 그러면 y의 절대값, x축 대칭. x의 절대값, y축 대칭. 둘 다 영향을 받아서 원점 대칭. 그래서 즉 정사각형이면서 마름모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근데 여기가 플러스로 연결되면 여기가 k,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정사각형인 동시에 마름모 요 그림이 나온다는 건 꼭 알고 있으면 편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그래프 그럼 마이너스로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결론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저거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여기에 m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m이 있겠죠? 그럼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것도 외워두시면 빨리 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그리는 그거를 생략하고 할 수 있어. 요 두 개가 좀 많이 나옵니다. 쟤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로 연결된 거, 요거를 어디다가 필기를 해 두도록 합시다. 천천히 그려. 내 생각에는 이 유형하면은 수업 끝날걸? 남는 시간 없을 것 같은데?
절대값은 할 게 너무 많아. 왜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근데 왼쪽을 빼서 저 X축의 교점이 어떻게 K가 나와요? 아, K. Y절편이 K지? 그럼 얘는 X절편이잖아, 그지? 그럼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와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사소한 거라도 다 질문해서 궁금한 건 해결을 해야 돼. 어떻게 되는 논리인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저거를 적용할 수 있을 거니까. 질문해주세요. 그럼요. 내용 관련 질문이 뭐든지 해봐. 다음 주 목요일 날 와요. 다음 주 목요일이면 돼. 수능? 너가 수능 봐? 학교도 안 다니는데 와야지 주려가. 진짜 와요? 당연한 거 아니야? 진짜요? 시간 동일. 학원이 왜 쉬어? 시간 동일. 시간 동일해. 하는 줄 알았는데. 보충까지 할까? 시간도 많겠다. 낮에 한 4시간 수업해버릴까? 진도도 느린데? 세윤이 좋대. 역시 이제 공부를 하려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생각해볼게. 다음 주 목요일까지. 화요일날 대답을 해줄게. 진도가 생각보다 빠르진 않아요. 원래 툭툭 나가려 했는데, 근데 중간중간에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으니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진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 다른 반보다 안 빨라요. 너희 다음 반은 유리함수, 유리씨 끝났어. 걔네는 근데 거의 좀 비슷하긴 해. 그 반 빼고는 너희 반이 제일 빠른데? MC반보다 너희가 빨라. MC반도 이제 내일 되면은 함수가 끝날 거야, 아마.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꼭 이렇게 하는 방법을, 조금 변형되면 애들이 잘 못하잖아. 그래서 요 문제를 가지고 가볼게. 일단, 기억할 것은, 플러스로 연결된, 이건 플러스야. 플러스로 연결되니까 마름모 형태 또는 정사각형 형태가 되겠지. 얘가 없다면 정사각형인데 얘가 있다라고 하면 좀 변의 길이가 바뀔 거야.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그냥 마름모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절대값 y는 마이너스 a의 절대값 x 플러스 8 해가지고 그 절대값이 없는 걸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마름모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생각해봐. 그래프를 이렇게 대충 x축 y축을 그려놓고 단순하게 생각해보는 거야. 마름모가 된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y절편을 판단해봐. 그럼 x에다가 0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y절편은 풀마 8이 되겠죠? 그래서 풀마 8에다가 찍는 거야. 그러면 x절편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x절편은 y에 0 집어넣었을 때 a분의 8, a가 분수 0하고 1 사이가 아니면은 a분의 8은 8보다 더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풀마 a분의 8이 x절편이네. 그럼 여기가 a분의 8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대충 마이너스 a분의 8이다. 이렇게 점만 찍으면은 이런 형태의 마름모가 나오겠네요 라고 예상은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게 조금 더 그릴 때는 더 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름모기 때문에 마름모 2분의 1 곱하기 한 대각선의 길이, 이 길이, 그러면 여기는 a분의 16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요 길이 수직이기 때문에 얘는 16. 이렇게 했을 때 얘가 64다라고 하면 A값 구하는 식은 뭐 안 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여기 조금 어렵습니다.
됐죠? 이제 45번을 하고 44번으로 올게. 자, 절대값이 몇 개 있냐면 101개의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져 있을 때,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그 부등식 할 때 절대값 2개 있는 거 부등식 그래프 그릴 때 하는 방법하고 동일한데, 그거를 만약에 외우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건데, 그 내가 가르쳐 주는 방법을 몰랐다? 그럼 이건 절대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법을 설명을 해줄게. 자, fx를 y라고 뒀을 때 우리는 하나씩 가볼게. 여기다가 y는 일단 이따가 공간을 볼게. x-1이 이렇게 하나만 있다. 그럼 1을 기준으로 어떤 숫자를 하겠죠? 그랬을 때 하나만 있을 때는 이렇게 V자 모양이 나온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됐고, 그럼 우리가 그렸던 건 2개까지는 그려봤어. 그래서 플러스 여기다가 x-2가 있대. 그러면 여기 2라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더 그었을 때 이 그래프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려봤거든? 그럼 3개짜리는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똑같은 식으로 반복하면 돼. x-3 3개가 있으면 3을 기준으로 또 이렇게 와야 돼. 그러면 내려오다가 이렇게 꼭지점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좌우 대칭이, 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거든. 그 다음에 만약에 플러스 x-4까지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 마이 갓, 안돼. 자, 그러면 4까지 해가지고 4를 요렇게 그었을 때 요 그래프 똑같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오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비교해 볼게. 홀수개가 있을 수도 있고 짝수개가 있을 수도 있다. 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서 딱 최소값이 한 군데, 그 다음에 3개까지 존재한다 해도 딱 한 군데에서 최소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3개까지 있다라고 할 때 어디서 최소값을 갖냐면 양 끝에 있는 수의 평균 딱 가운데 값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홀수개가 있으면 양 끝 값의 평균 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짝수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2개가 있으면 그 두 값 사이에서 다 최소값. 4개가 있으면 딱 가운데 있는 두 값 사이에서 최소값. 그치? 그러면 얘는 가운데 두 값 사이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그래서 요 논리만 알고 있으면은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필기를 해 두시고. 아까워. 이 문제는 저걸 알지 못하면 아예 풀 수가 없다, 문제를. 이미 최소값이에요. 응? 이미 최소값이에요. 저반 1대1 대응하는데? 우리가 빠르네? 약함수거든요. 우와, 똑같은 얘기를 하네. 준영이가 그림을 원래 잘 그리는데. 그건 좀 실망이다. 말하는데 대드는 거야, 이제. 야, 씨. 남자 둘이 있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될 거 아니야. 저 몇 명이야? 8명에게 맞서려면. 봤어야 돼요 꼭.
아, 그냥 우리 찌그러져 있을까? 조용히 살까? 난 조용히 살 수 없는데. 나는.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나 응원해 주는 거야? 그럼 내가 쟤네들하고 맞서볼게. 잘 그리지 않았어요? 좀 실망이야. 너답지 않아. 죄송합니다. 됐니? 잘 봐요. 자, 그러면 저 논리를 안다고 생각했을 때 이 문제를 볼게. 그럼 이 문제는 항이 총 몇 개가 있니? 101개, 홀수개가 있네, 그치? 그럼 어디서 최소값을 가지냐면 양급 1 하고 101 이거 두 개의 딱 가운데 있는 x값. 그래서 x값은 뭐가 되겠니? 51일 때 최소값을 가진다. 그래서 저 논리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저 101개짜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올해가 몇 년도야? 2025년도겠지? 그럼 예상을 해보면 1하고 절대값 2025까지 만약에 만들면 플러스 2025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얼마 되지? 1013. 얘가 x값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요것도 좀 외워두면 1초 문제 되겠지 않을까? 끄대게 줘도 고맙다. 힘을 합치자 우리. 됐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까 전에 절대값 x랑 절대값 y가 플러스일 때 어떻게 그려진다? 마이너스일 때 어떻게 그려진다? 답이 나왔잖아, 그치? 그럼 얘는 절대값들이 다 뭘로 연결돼 있니? 플러스로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를 했을 때 규칙을 찾아낼 수도 있겠죠? 자, 물론 조금 전 문제도 어떻기 때문에 그러냐면 x의 개수가 모두 1이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이 아니면 이게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1이 아니게 시험 문제를 만들면 선생님도 못 풀어. 선생님들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x의 개수가 지금 다 1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도 그려지는 형태가 딱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로 연결되면은 어떤 y는 만약에 절대값 x-a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절대값 x-b 이렇게 나왔을 때 a를 기준으로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그래프가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는 형태 하나,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는 형태, 요 양쪽 끝은 상수함수가 나오는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값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얘는 5죠. 그럼 5를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일단 긋는 거야. 긋고 나서 이제 생각할 건 이거야. x값이 4일 때 높이가 뭐니? 라고 하면은 4 집어넣으면 얘는 8이고 아니지 여기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얘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의 절대값 9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어딘가에 마이너스 9라는 높이를 가질 것이고 5를 집어넣으면 얘가 0 돼버리고 5 집어넣으면 9네. 그럼 여기서 높이가 9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얘를 딱 긋고 나서 양쪽에다가 상수함수를 그으면은 이 그래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 당연히 9가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9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해서 최소값분의 최대값 하면은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다는 뜻이죠. 물론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을 기준으로 절대값이 두 개 있으니까 범위를 3개를 나눠서 식을 세워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생각해봐.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은 둘 다 음수야. 그러면 제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로 풀리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로 풀리면은 결국 얘가 마이너스 9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수함수가 됨을 확인할 수도 있어. 근데 굳이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만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상수함수 나오는 거 알면은 굳이 저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에 관련된 거는 일단 좀 외워야 될 거를 먼저 뭐라 써 있는 거예요? M 왼쪽에 9. 알았어. 됐죠? 그러면 우리는 총 4개, 5, 6, 7, 8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절대값은 다 했다. 얼마만큼 잘 외워지느냐가 문제고 절대값 나오면은 딱
여기에 341페이지를 딱 펴가지고 여기 안에서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대부분 다 나오니까 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끝난 건 아니고 다시 갈게. 이제 그걸 활용하는 문제들이 나와 있네. 자, 1640번 갈게. 자, 1640번. 이제 저 절대값 x-1이라는 건 우리가 굉장히 빨리 그릴 수 있다, 그지? 자, 그랬을 때 그래프를 한번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보고. 자, 그러면 얘는 V자 모양이 될 건데 여기가 x값이 1이네. 1,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1,0이 꼭지점이 되는, 그래서 기울기가 -1 되는, 기울기가 1 되는 요런 V자 모양이면서 여기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게 저 그래프죠. 다은아 켰나? 아, 다행이네. 아니네. 너 이번 다 왔잖아. 꺼져 있어도 괜찮네. 준영아. 얘를 보고 떠오르는 게 있니?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저걸 딱 보자마자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나 있다고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볼래, 그러면? 혹시 기억나는 게 있다면? 편하게 얘기해도 괜찮아. 뭐 틀려도 괜찮고. 잘 기억이 안 납니까? 마이너스 2,-1을 음. 지나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저게 나왔을 때 우리는 항상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m에 관한 항등식. 그래서 는형을 만들었을 때 mx 플러스 2 하고 플러스에 -2 -y 이렇게 돼서 요거 는형, 요거 는형.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정점이 -2, -2를 무조건 지난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럼 요쯤 어딘가가 -2, -2.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그건 알 수 없네 라고 이렇게 된 거죠. 승아야, 두 번째는 뭘 생각해야 될까? 조식에서. 조식에서. 항등식 한 번, 그 다음에 이거 한 번. 이렇게 항상 해왔거든? 왜 웃어? 네? 기억이 잘 안 나. 아, 기억이 잘 안 나서? 기억을 더듬어 보는 거야. 다은이 알겠니? 유경이는? 채민이는? 인영이는? 그렇지. 미지수 m이 의미하는 건 뭐니라고 이렇게 꼭 두 가지를 판단해야 돼.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m이 기울기가 되는 거고, 지금은 편하게 m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m은 그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라는 거. 요거 판단하는 거. m이 될 수도 있고 -m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을 정리했을 때. 자, 그럼 요번에는 m이 기울기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만나도록 하시오. 그러면 교점이 발생하기만 하면 돼. 교점이 몇 개 있든 상관없잖아, 그지? 그럼 제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요 점을 지나면서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것보다 요거 괜찮고 요거보다 올라가면은 얘는 만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러면 여기가 1,0이라고 하면은 요때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편하겠죠. 일단 얘가 3 증가할 때 2 증가했죠. 그래서 요때 m은 3분의 2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한 가지 그럼 계속 가는 거야. 요 직선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교점이 계속 발생하지. 교점이 계속 발생해. 어느 순간 발생하지 않겠니?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이쪽 부분입니다. 얘하고
이거하고 평행할 때, 평행하면은 교점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으니까 얘는 안 되고 얘보다 높아버리면 이렇게 가버리면 어느 순간 교점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기울기는 얘 기울기하고 똑같대. 그럼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할게. 3분의 2보다 이상일 때 이렇게. 그러면 요때는 m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니 커야 되니? 작아야 되니?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때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 그렇게 되는 거야. 맞죠?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 말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가 1, 2, 3 절대값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지듯이 음수도 절대값이 더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때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n값이 마이너스 1보다 그래서 작다. 이거 판단하는 게 애들이 실수를 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야.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m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둘 다 되는 거라서 m값이 3분의 2 이상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최종적인 m값의 범위를 찾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직선의 방정식에서 했던 문제입니다. 이거 한 번 더 나와 있는 거니까. 됐죠? 오늘의 라스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1642번. 얘도 2차 함수에서 했던 문제입니다.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많이 평가받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걸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가 있니? 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어떤 형태의 그래프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얘 fx는 y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편한 겁니다. 그럼 얘가 x에 관한 식이 fx야. 그럼 y는 전체 절대값의 fx 이 그림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럼 즉 x축 아래에 있는 것을 위쪽으로 뒤집어 올리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꼭지점입니다. 축 꼭지점. 그럼 얘가 축이 얼마니?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오케이. 2, 마이너스 1이란 것을 떠올리면서 가볼게. y절편은 3이기 때문에 이쪽 오른쪽 편이 더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얘 그래프가 원래대로라면 1하고 3이 x절편이죠? 아닌데. 1하고 3 여기가 1이고 3 이렇게 되는 건데 얘를 뒤집어 올려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2,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요 지점이 2, 1로 바뀌죠. 1 이렇게. 그럼 정확한 그림을 그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는 3이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식은 너무 gx는 너무 편하게 돼 있어. 아까처럼 나와 있지 않고 0 집어넣으면 1, y절편이 1이네. 그러면 요 점을 지나고 그리고 또 만들어져 있죠? 얘가 기울기. 자, 그럼 m 값이 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도록 2차 함수에서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도록이 나오면은 우리는 기준을 3점을 기준으로 잡아야 돼. 또는 2점을 기준으로 잡아야 돼. 이 중에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4개의 교점이 나오려면 이렇게 가는 게 대표적인 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쭉 가는 얘는 되는 거잖아. 그치? 얘는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얘를 점점 내리다 보면은 어떤 게 기준이 잡히냐면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얘는 안 되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 얘는 안 되고 얘는 더 내려가면 그 사이에 주황색처럼 만나면 교점이 무조건 4개 나오는 요거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는 상수함수죠. y는 1이기 때문에 m 값이 0이란 뜻이죠. 상수함수는 기울기가 0인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3 증가했을 때 1 감소했으니까 m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요거보다 크고 요거보다 작다? 그러면 m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 높이가 1이네요. 이렇게 올렸을 때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이 아까 나왔잖아? 그러면 올라가면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접으면은. 자, 물론 31번 유형도 중요했지만 32번 절대값이 더 중요해서 일단 대부분 문제를 다 같이 풀어보는 걸로, 물론 40번, 42번은 앞쪽에서 한 번, 두 번 정도 했던 거지만 연습 삼아 44번도 물론 했던 거고. 자, 이렇게 해서 함수 단원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함수 단원에 일단 처음부터 지금 것까지 빈 거 없는지 잘 채우시고 레벨 3 같은 거 다시 한번 고민해 오시고 그 질문을 좀 쌓아 올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나는 대부분 많이 해결했다, 시간이 남는데, 그러면 뒤에 서술형, 실전 마무리, 고난도 이쪽 부분도 숙제 낼 때가 있을 거니까 미리 풀어두시면은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